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처분에 대한 효력,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처분 개념이 나오는데, 처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공거준이라고 했죠. 공거준입니다. 이렇게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거부, 그 다음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군본행정법을 보든 뭐 일반 행정법을 보든 또는 뭐 행정직의 행정법을 보든 또는 행정사의 행정법을 보든 그 기본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문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기본 내용,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자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와 흐름, 원리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돼요. 이 처분 개념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라는 개념이 많이 출제됩니다. 행정청. 이 개념이 제일 많이 출제되는데요. 행정청은 이 외부의 의사를 결정하고 말이죠. 결정하고 이것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기저훈련 과외천국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여기서 비용도 조금 들이고 그죠? 얼마든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 이 차이점이죠. 자, 467페이지 우리가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서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거, 행정청의 행정령의 효력이 뭐가 있다고 했죠? 구공확강이죠. 구공확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력, 그 다음에 확정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력.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속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개념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기속력. 자, 기속력이라는 말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속력 개념과 비슷한 우리 재판의 개념이 있어요. 재판의 개념이 뭐냐면, 기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판력, 기속력, 다른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행정심판 재결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행정심판 재결에서는 재결의 효력,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재결은 바로 기판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나오죠. 자, 우리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안날로부터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90일, 이승날로부터 180일이고 행정소송은 안날로부터 90일, 이승날로부터 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지난번부터 작년부터 문제를 정확하게 제가 맞히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지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직이나 뭐 국가직이나 군수직이나 문제가 너무 쉽게 이제 제 눈에는 쉽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좀 약간 도를 좀 닦아야 됩니다. 득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득도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 수업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도에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냥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기판력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리 효력이죠. 일사부재리 효력. 즉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속력은 그게 아니에요. 기속력은 행정처분의 효력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은 행정청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 행정기관도 구속이 된다는 구속력이죠.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이 기속력과 기판력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기저훈련 과외천국에서 행정법은 나올 만한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행정법에서 나오는 문제 뭐라고 그랬어요? 1번 문제가 신뢰보호 원칙, 2번 문제가 평등의 원칙, 3번 문제가 자기구속의 원칙. 이번엔 자기구속 원칙이 안 나왔지만 조만간에 또 빈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통치행위가 나와요. 최근에 통치행위가 문제죠. 자,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다시 이제 한라인을 다시 이제 우리하고 이제 통화를 하기 위해서 이 전선을 연결했죠. 지난번에 남북 대외 협력할 수 있는 개성에 있는 그 사업소를 파괴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돈이 얼마짜리냐면 400억이 들었어요. 400억짜리를 이 북한이 파괴한 거죠.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행정법은 최근에 어떤 흐름 내지는 어떤 기류 이것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험 문제 뭐 나왔습니까? 유승준 사건 나왔죠? 유승준이가 이중국적 했죠? 이중국적 해가지고, 야, 너, 입국하지 마. 그렇죠? 입국 고지가 있었죠? 이게 행정처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아닙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 우리가 지금 행정법의 처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행정청을 공부하고, 사실은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무효동 확인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60페이지 보시면은 거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하지 아니었다 하였거나 재처분하였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의 기성력에 반한다. 아, 이거 뭡니까? 종전에 판례가 나왔었는데, 저 처분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반한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이 기성력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 자, 당연무효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상대방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간접강제라는 게 있어요. 간접강제입니다. 지난번에 시험에 출제됐는데 간접강제는 뭘 간접강제라고 하냐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배상. 나 좀 돈 좀 달라. 내가 행정처분에 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 거부처분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돈 좀 달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 대해서 저 행정청 보고 돈 좀 달라고 판결 좀 내려달라. 이것이 바로 배상명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배상명령 할 때 물론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뭡니까? 바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은 간접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방직에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당사자 신청도 없는데 간접강제 할 수 있다. 틀렸죠? 말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법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법 첫 번째가 뭡니까? 행정절차법이었는데 이제 밀려났죠? 행정기본법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정심판법, 네 번째가 뭡니까?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보공개법, 여섯 번째가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을 봤을 때 이 7가지 조문에서 거의 비중이 한 30%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본 사람들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조문이 지금 숙지가 안 됐어요. 너랑진이고 어디고 조문 강연삼 유일하게 접니다. 조문을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최근 판례를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홈플러스 사건 있었죠. 홈플러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신 판례도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간접강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행정법에서 간접강제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직접처분도 있죠. 자, 중요한 게 이제 간접강제, 그 다음에 직접처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임시처분이죠. 가처분이라고 해요. 가처분. 자, 가처분 제도가 있는데 가처분 제도는 우리 행정법에 행정심판법에서는 있습니다만 행정소송법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행정심판법. 자,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조문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급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뭘 봐야 되면 토지보상법, 공토법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조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조문 쉽게 출제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행정법, 그 다음에 공무원법 이런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고,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법도 우리가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알아두시고, 자, 지금 간접강제까지 우리가 이제 나갔습니다. 이 간접강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행위 기관이 경고한 경우라도, 자, 의무행위 기관이 경고했습니다. 이럴 때는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피할 목적으로 상실되어 처분 대상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든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고 그랬죠.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는 또 있어요. 당사자 소송. 요게 요즘에 인기 너무 좋습니다. 소송의 종류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항당민기라고 했죠. 당민기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저번에 시험에 출제됐었죠. 항고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 그 다음에 민중소송, 그 다음에 기관소송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항고소송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무부입니다. 취무부. 이렇게 돼 있고. 자, 문제는 이 바로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랬죠. 당사자 소송은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만 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 법률 관계에 대한 일방의 소송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퇴직연금 소송이랄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당사자 소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요. 국립대학교, 국립대 조교죠. 조교 계약이죠. 여러분들, 저도 뭐 대학 교수도 하고 뭐 사법시험 출제위원, 그 다음에 뭐 국정원위원 이런 걸 많이 역임했습니다만, 특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이제 국립대 제가 옛날에 강의 나갔었거든요. 국립대 조교들이 어깨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이 저거예요. 얘들이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시간 강사 교수 되기 전에 이 시간 강사를 나갔는데 국립대 조교가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래서 막 명령을 합니다. 명령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꾸짖은 적이 있었는데 철이 안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봤자 뭡니까? 조교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죠. 이런 텃세를 부린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요. 완장 하나 채워주면 그죠? 6.25 때 제가 6.25를 자꾸 생각하는 게 6.25 때 이제 김일성하고 최용건이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남한에 이제 1965년 새벽에 쳐들어왔는데 서울에 딱 들어오니까 서울 시민 중에서 다 이렇게 피난 간 게 아니에요. 피난 못 간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사상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완장을 채워줬어요. 완장. 그래가지고 이 완장만 채워주면 이렇게 날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이 국립대 조교 이 계약은 바로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고 이것은 바로 뭡니까? 너무 중요하죠. 공법상 계약입니다. 자, 공법상 계약이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시험 문제가 뭐 몇 개죠. 항고소송 나올 수 있고 당사자 소송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나올 수 있죠. 자, 이 공법상 계약은 뭐와 다르냐면요. 사법상 계약과 다릅니다. 공법상 계약도 매번 출제되는데 공법상 계약은 이 부합계약. 자, 부합계약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을 정해놓고 내가 원래 계약 차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정해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약간 물론 뭐 우월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약간의 우월성을 가지는 그런 조약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법상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간접강제범 결정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무효등 확인소송까지 일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무효등 확인소송도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부작위 위법, 입법을 부작위로 했어요. 그럼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고소송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걸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 공부하는데 행정법에서 행정법만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여타 학문, 간학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학문이라고 그래요. 간학문. 이 간학문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법이 딱 있다고 해가지고 행정법만 딸랑 공부한다? 말도 안 돼요. 행정법에 모법이 있어요. 모법은 바로 헌법이란 말이에요. 헌법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바로 기본권이 되겠고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이 되겠죠.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시험에 출제된 게 뭐예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밖에
행정법이 있지만 사법으로서 민법도 가끔 물어봅니다. 민법과 행정법. 자,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자,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바로 이제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그냥 시효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효와 제척기간은 어디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까? 민법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아니면 행정법에서 쓰는 용어? 자, 바로 민법에서 주로 쓰는 용어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할까요? 물론 이것도 5년, 이것도 5년이죠. 자, 여러분 중에서 행정법 공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간이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30년 걸려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은 시간과의 싸움, 돈과의 싸움, 그죠? 그 다음에 인생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빨리 붙으면은 인생을 그만큼 멋있게 살 수가 있고, 이게 운이 안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실력을 좀 겸비하지 못해가지고 시험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5년이 되겠죠? 5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시효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자, 재판이 확정됐을 때, 확정입니다. 재판이 어떤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시효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제척기간은 뭡니까? 확정이 아니라 종료입니다. 어떤 행위가 종료된다든지 완료됐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짧아요.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간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무효등 확인소송이에요. 무효등 확인소송은 시험에 가끔 출제되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도 가끔 출제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무당 이렇게 했죠. 무당은 행정심판 전치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준용 규정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예 제재사, 이번엔 나왔죠. 무예 제재사. 그 다음에 부변정사입니다. 부변정사. 이게 시험에 이제 출제되겠습니다. 자, 무예 제재사와 부변정사가 꼭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계속 나오니까요. 이 사가 이제 사정 판결이죠. 자, 사정 판결은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말 그대로 사정이 있을 때 기각 판결하는 것이 바로 사정 판결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효등 확인 소송을 들어가는데요. 무효등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냐면요. 자, 종전에 즉시 확정 이익을 받아야만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확정 이익이 필요 없습니다. 즉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떤 확정 판결, 확정 이익이 없어도 곧바로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시 확정이 요거였죠? 요게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저야 뭐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 교재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이걸 보충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충성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충성. 알았죠? 자, 행정법에서 보충성 원칙이 나오는데 사실 보충성 원칙은요, 어디서 많이 다뤘던 거냐면 형법입니다. 형법. 그죠? 형법에서 다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정법을 공부할 때 형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행정법을 알아야만이 이 행정법을 능수능란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을 때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하자가 있을 때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을 누가 질까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지겠습니까? 입증 책임. 바로 원고일까요? 피고일까요? 원고가 짓는다.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은 주택 재정비조합 판례도 쪽 있고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469페이지 보시면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취소 소송이 준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예 제재사인데요.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안 됩니다.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 다음에 제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 제소기간은 언제입니까?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량처분의 취소. 재량처분의 취소입니다.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판결. 요거 꼭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강조드렸었는데, 참,
올해 2021년도에 정말 천만다행인지 몰라도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자, 최근에 인기 좋은 것이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